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단일 대우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과 관련해 수사와 소추 권한이라는 행정부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이 같은 헌법의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한 표단 속에 나섰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을 위해서 17명의 여당 이탈표가 더 필요한데요. 막으려는 여당과 빼내려는 야당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도 예고한 대로 재표결 추진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재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쟁점은 야권이 재의결 요건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필요한 찬성표는 197석입니다. 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 17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에 이어 안철수, 유이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외엔 이탈표가 더 없을 거라며 부결 기류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여당 소속 낙선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 찬성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에서 한 표를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물밑 여론전도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며 김 사령관이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같은 날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수처 건물을 나섭니다. 오늘 혹시 대질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좀 불필요한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대질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사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경로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박 전 단장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VIP 경로설은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윗선은 어디까지인지를 판가름할 주요 쟁점. 이 밖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반응이나 신범철 전 차관의 해병대 질책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질 조사가 무산되면서 윗선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뒤 모습을 드러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한 지 8시간 반 만입니다. 되지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오후 2시 출석한 김 씨는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지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귀가를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대면을 피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도 귀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고 이튿날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출석했던 김 씨. 12일과 15일에 이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3번째입니다.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뒤 첫 조사인 만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2회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소속사 사고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씨가 탔던 차량 세대의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김호중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뒤늦게 시인은 했지만 처벌 여부를 둔 본격적인 수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로 이어지는데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 씨가 해당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자백이 없으면 법원으로선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가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구토했다는 등의 변수가 개입하면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마크로 이제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김 씨가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실히 인정한다면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 증언, 영수증이나 CCTV 등 보강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니저나 또는 대표들의 진술들을 종합하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결국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파장과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내일 다시 콘서트 무대에 섭니다. 티켓 환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 씨 소속사는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취소표가 쏟아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슈퍼클래식 콘서트 공연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김 씨 소속사는 출연료를 받지 않을 거라면서 상업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취소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강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식 팬카페도 맹목적인 감싸기에 거리를 두고 사죄하는 등 김 씨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KBS가 공연 주관사의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KBS 교향악단도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연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래 공연 하루나 이틀 전 취소하면 티켓 금액 30%의 수수료를 물렸지만 관객들이 표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전에 표를 취소한 관객들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과 24일 김호중 씨 콘서트 좌석 2만 석이 매진됐지만 최근 6,000석 안팎의 취소표가 나왔습니다. 김 씨 음주운전 파동에 따른 여파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소속사에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안표상들의 구매 취소 등으로 이미 6,000석이 빠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초 김천에서 열리는 공연 역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경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향후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위드마크 공식 김호중 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에 어제 이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어제 조사에서는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느냐, 즉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또 김호중 씨가 그 전에도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했던 진술과 어제 한 진술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제 음주운전, 그러니까 주치운전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그리고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을 적용했거든요. 네. 하지만 수사가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출석할 때 이제 저희가 좀 전에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만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어요. 변호사는 비공개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그렇죠. 얼굴도 비춰줘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네.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만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이제 경찰청의 훈령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공보 규칙이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서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 모습이 촬영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또 대중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 오죽하면 이제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 했을까. 이 상황의 그동안의 그 진전 상황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 때 김호중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중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석한 데는 그랬는데 나올 때는 사실 나올 때도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에서 5시간 넘게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조사가 그렇게 오래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대여섯 시간 정도 경찰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좀 일종의 해프닝입니다만 이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지문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즉 조서 검토가 다 맞춰진 다음에 오래 머물렀고 또 그 이유가 취재진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고 싶지 않다. 아하.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경찰청사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이미지의 타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겠고 네. 또 그 반대로 본인이 그동안 이 사건 수사에 대응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과 또 소속사의 대응 등이 대중들의 반발을 불렀을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짐작도 듭니다. 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인정한 부분과 혐의 입증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확인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이 곧바로 이제 음주운전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김호중 씨의 행적을 보면은 사고를 낸 이후에도 호텔에 들러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다음에 술을 마셨다. 그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음주운전을 행한 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하거나 또는 누군가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습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수사를 방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죄를 감추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네, 지금 그래서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법원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네. 역으로 추산을 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 형사 처벌도 네. 인정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이제 위드마크라는 과학자가 만든 공식입니다. 네. 사람 이름인데 사람이 인체에 알코올이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하강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이제 추산을 하는 것이고 추산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술을 마셨냐, 술의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냐, 또 어느 정도 마셨느냐, 뭐 체중이 어떠느냐, 성별이 어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언제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네. 모든 종류의 술을 한꺼번에 마셨다는 걸 전제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안주나 음식을 마신 것도 고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정도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수가 있다, 네.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인정은 하고 네. 또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되 모든 그런 그 요소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요.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상회하거나 또는 기준치와 근접한 경우에는 이거를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수에서 나온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네네. 될까요? 이 부분 증거는요. 사실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또는 산출하기보다는 음주 사실 자체를 이제 드러내는 증거거든요. 따라서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게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냐, 네.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냐 여부를 이 음주 대사체 분석 결과만으로 증명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각됐습니다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고 후에 갑자기 술을 더 마시면서 네. 그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자수를 하거나 또는 잠적을 해서 연락을 끊고 숨어 있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경찰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또는 블랙박스를 이제 삭제하거나 아니면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또는 주점 종업원이라든지 동석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런 사법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서 저렇게 사고 후에 고의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그런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을 하자라는 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현재 현행 법령에 보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측정을 거부해서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법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것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역시
그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그런 시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경찰은 또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 블랙박스를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네. 이 사실 문제가 되는 차량이 세 대입니다. 네. 한 대도 아니고요. 그날 김호중 씨가 이용을 한 직접 운전을 하거나 또는 탑승을 해서 이용을 한 차량이 세 대인데 그 세 대 모두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사고나 착오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선 그날의 증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즉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형태의 블랙박스 영상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차량에 타고 내렸는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날치만 녹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상당일수 전에 영상이 있다면 네. 혹시라도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전에도 이러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언가 감추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언가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카드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은 상당히 큰 의심을 할 수 있겠고 과연 어디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 만약 폐기해 버렸다면 네. 찾기 힘들겠습니다만 누군가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자백을 받고 그 블랙박스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여러 가지 은폐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조사는 김호중 씨에 대한 것이었고 네. 또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어제 조사가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뭐 소속사 직원, 소속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등등입니다. 일단 증거인멸 혐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범인 은닉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직접 행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김호중 씨가 혹시라도 그러한 범행을 범하도록 시켰느냐, 아하. 즉 교사하였느냐 여부는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김호중 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후에 대응의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양형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 지금 총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음주운전, 그다음에 도주치상 혐의가 있고요. 범인 도피, 증거인멸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혐의를 좀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단계로서는 사실 조사를 이어나가면 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김호중 씨와 그리고 또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을 비난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 네. 사실 여러 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자백을 한 부분 또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네. 그리고 또 그게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또는 처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하고 큰 수익을 얻던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연예계로 돌아올 생각을 할 테고 또한 소속사 직원이나 사장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서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복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다른 부분이 설령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뭔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네. 일단은 김호중 씨가 얼마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했다면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김호중 씨를 도피시키고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네.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비록 당시에 얼마나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N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서울대 N번방이라는 사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불법 합성물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한 사진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만든 건데요. 네. 서울대 동문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서울대 동문인 거를 아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서울대 동문인 건 상당히 우연이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네. 불법 합성물을 각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달라고 자신이 아는 피해자의 특히 많은 수의 서울대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제공을 하고 네. 이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합성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SNS 방을 통해서 네. 대화방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또 그 영상을 놓고 또 신체의 또 은밀한 부위들을 노출시켜 놓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이런 또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로 수익을 낸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범죄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그동안은 수익을 위한 그렇죠. 활동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법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네. 이들 스스로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이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영상에 얼굴이 들어간 그 피해자들을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단순히 이들 스스로가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무언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핵심 피해자가 범행을 이어간 거는 지금 3년 넘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경찰이 그동안 4차례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안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서버도 있지 않고 따라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SNS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불송치를 했는데 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피의자를 검거한 데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런 쪽이죠.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서 새로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잡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게 추적단 불꽃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협조를 했느냐. 상당히 좀 치밀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네. 2년 동안 SNS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범죄자들이 참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남자인 것처럼 한 거예요. 네. 그 추적단 불꽃의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속옷을 가져다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한 거죠. 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신뢰를 얻었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 그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N번방이나 박사방 당시의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단체는 아닐지 몰라도 과연 범죄 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네. 특히 N번방 방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처벌 수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만 이 사건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이제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 이런 유형의 범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1,800m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SQ321편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기내로 진입해 거동을 못하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난기류 사고를 당한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사망했고 모두 71명이 다쳤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Maybe he have a heart attack on plane or not, but after the doctor have to investigate his body again. 부서진 여객기의 천장과 짐칸 등이 난기류를 맞닥뜨린 긴박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고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화물칸 등 기내 곳곳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plane just dropped and over two civilians were in about 3-degree object with his belongings, frames, cushions, teacups, plates, you name it, just start hurting through the cabin.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보면 고도 37,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3분 만에 31,000피트까지 6,000피트, 1,800m 이상 급강하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등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권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 방송을 퇴출한 데 이어서 미국 언론사인 AP통신마저 생방송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는데 백악관은 언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실시간으로 가자 지구를 비추는 AP통신 카메라. 갑자기 오디오가 끊깁니다.
이스라엘 통신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생방송 시설을 폐쇄한 겁니다. 카메라를 뺏긴 기자는 휴대전화로 방송 장비를 압수하는 공무원들을 찍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신부는 새로 만든 외국방송 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AP가 알자지라 방송에 가자지구 실시간 중계 화면을 제공해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을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AP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This shutdown was not based on the content of the feed, but rather an abusive use by the Israeli government of the country's new foreign broadcaster law. The live shot has generally shown smoke rising over Gaza. 백악관도 언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스라엘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re going to looking into it, and obviously this is concerning, and so we want to look into it. But we've always been clear the importance of the work that you all do and the work that journalists do. 미국 정부가 비공식 채널로 항의하자 결국 이스라엘은 압수한 장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청문회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도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는 겁니다. If anyone is speaking, please be removed.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핵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사일과 각종 장비를 실은 러시아군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지정된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 핵 훈련을 실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의 최근 발언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То есть пехота лезет, мы их не штурмом отбиваем. Но стараемс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о их гасим.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연간 약 30억 유로,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der europäischen Ebene ja genau mit Blick auf die Zinsen eine gemeinsame Position, auch dazu, dass es zur Unterstützung der Selbstverteidigung genutzt werden.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G7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t's important for the G7 to work together to show a united front and to show that we can generate meaningful resources to support Ukrain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병력과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러시아 동결 자산 자체를 압류해 지원해 줄 것을 서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비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5월 27일 메모리얼 데이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39,872.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 오른 5,321.41을, 나스닥 지수는 0.22% 오른 16,832.62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데다 인공지능 기대가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출근으로 집을 비운 평일에 배송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맡겼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 한 남성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내 A씨가 있는 걸 알아챈 남성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누구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 닫고 계단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A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한 배송기사 40대 B씨였습니다. 배송 당시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들키기 전에도 A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말도 안 된다. 왜 들어오려고 했냐 했을 때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파열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홀로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여러 회사를 거쳐 배송과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B씨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사건 이후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배송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회사와 함께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설치 업체와 협의해 어떤 경우에도 인수자 없는 가정의 설치를 금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주말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설치 업체를 통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아지들은 동물보호단체가 관리하는 고양이 쉼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바구니 안에서 힘겹게 움직입니다. 탯줄은 그대로 달려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 분유만 받아먹습니다. 강아지들이 발견된 곳은 충남 태안군의 한 폐비닐 야적장에 버려져 있던 비닐봉지 속. 봉지 입구는 묶여 있었고 빈 소주병과 맥주캔 등 쓰레기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곳 폐비닐 야적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강아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비닐봉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강아지는 모두 6마리.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청색증과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의 이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도 두드려 보고 심장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온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봉지 출처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진행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기 장소를 비추는 CCTV가 모형뿐이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들은 현재 길고양이 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임시보호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2단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이 아이들의 자력으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임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비상장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수백억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감금한 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콩강을 건너는 쪽배한 척. 태국에서 미얀마로 미입국하는 투자 사기 조직 총책 A씨와 조직원들입니다. 현재의 사무실을 두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주식이나 코인을 소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마치 유력 업체인 것처럼 배우를 고용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비상장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는데 피해자만 300여 명, 가로챈 돈은 2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또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좀 안심을 시키고 그 이후에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해외 취업을 미끼로 사람을 모아 밀입국시킨 뒤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외교부가 조사에 나서 19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권하고 핸드폰 다 빼앗기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에 감금이 돼 있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또 뭐 외출 이런 부분도 다 제한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폭행을 당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으로 조직된 투자 사기 집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아직 해외에 있는 총책 등 6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0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고급 외제 차량 보닛을 열었더니 안에 있던 까만 봉지에서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부엌 찬장과 옷장 서랍 등 수납장 곳곳에도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모두 사기 일당 총책 30대 남성 A씨가 가로챈 돈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면 20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체 개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만 140여 명, 사기당한 투자금만 124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옮기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일당 6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일당 사무실 등에서 29억 원가량의 현금과 귀중품,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저녁 경남 양산에 있는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불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여성 공인중개사를 목졸라 살해하고 도망친 5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민석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도 뼈대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립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차량 2대가 찌그러진 채 멈춰 있습니다. 사람 다치고 이거 뭐 차 이거 몇 대가 박은 거예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벼란간 뒤차에 받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56살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A씨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서 저녁 8시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평소 여성과 알고 지낸 A씨는 범행을 시인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수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그늘과 선글라스입니다. 어제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면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한낮 시간에 오래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이렇게 그늘을 찾아 더위를 잠시 식혀주시고요. 또 맑은 날씨에 볕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나 모자와 같이 볕을 가릴 수 있는 용품들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4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더위가 이어지다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부분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9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 서울 등 곳곳에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범인이란 걸 자백한 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범야권 규탄 대회를 열었고 특검법 거부를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를 옹호하는 여당 역시 공범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11차례나 행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킬 방패막이라며 윤 대통령의 힘을 실었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특히 정쟁용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심이 정말 원하는 건 여야 간의 협치란 겁니다.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오늘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120여일 만인데요. 넉 달간의 수장 공백을 깬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했죠. 아빠 찬스, 세테크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처장님 어제 오후에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업무 보고는 받으셨는지? 업무 보고는 못 받고 그냥 상견례 정도 했습니다. 예. 네. 네, 해병대원 이제 사건 외압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부족한데 수사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혹시 진실 규명 어떤 식으로 하실지 수사 지휘 방향 있으실까요? 그 부분 또 빨리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처장으로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현안들도 있는데요. 이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보고 받으셨으면 방향 정해지신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빨리 보고 받고 또 허트림 없이 그런 부분 수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차장님, 신임 차장님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할지, 좀 언제쯤 할지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이 우리 이제 공수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저희의 중요한 업무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또 너무 조급하지는 않게 굉장히 3년 농사고 또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또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추천을 받고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어쨌든 다 그분이 오시면 오동훈 처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가 많아서요. 검사로 생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생각해둔 인물이 있으시거나 이럴까요? 지금 대통령님이랑 좀 가까운 검사가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그 직격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생각해 두신 분도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먼 길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차 또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제가 처장으로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수처를 좀 아껴주세요.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그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또 어떤 성과로서 보답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꼭 그 3년 내에 뭐 지금도 신뢰를 받고 있겠지만 꼭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많이 좀 우리 공수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총선 뒤에 물꼬가 트이나 했던 협치 분위기엔 또다시 먹구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전국 전망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권은 폭주라 비판하며 거부권을 꺼내든 게 악순환처럼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온 셈인데 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기록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제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4월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엔 또다시 금랭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여당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리라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직접 소통 창구, 한라인마저 당분간 문이 닫히며 극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받들어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싸워달라는 민심과 당심을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혁신당 허은하 신임 대표에게 현재로선 야권에 속해 있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로 자신을 예방한 허 대표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에 허 대표는 최상병 사건에 대한 부분을 협치하면서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고 행복하도록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패류나 취급을 받는다. 이달 말에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말입니다. 이른바 팬덤 정치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 생활의 당부를 전하고자 연단에 선 김진표 의장. 정치가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원인을 팬덤 문화로 꼽았습니다.
자기 진영의 주장에 이견을 내면 역적으로 모는 나쁜 폐해가 정치인들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뭐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는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지만 임기 내내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자신을 비난해온 야당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해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의장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거듭 김 의장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까지 불사하는 당원들을 달래려는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호흡을 맞춘 셈입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모색하는 당원권 강화는 당원들의 의사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팬덤 정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 잠룡들이 SNS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 처신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차기 당권 또 대권의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잠룡들 간 설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등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일제히 해외 직구 논란을 일으킨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격한 겁니다.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전당대회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는 한 전 위원장은 처신을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다는 날선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의 공방전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유 전 의원은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해 직구 규제를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얘기할 배짱은 없느냐고 지적했는데 이에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의원의 재반박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처신이란 표현을 쓴 건 정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당 정치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책 논쟁이 당정 관계까지 포괄한 정치 논쟁으로 확산한 모습에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당내 일각에선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급으로 보일 수 있는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권 잠룡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총선 참패 뒤 중량급 인사들이 각계약진에 나서며 차기 당권, 대권 경쟁에도 불이 붙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고령자를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했던 정부가 논란 끝에 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발급 대상을 고령 운전자에서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건데요. 왜 그랬을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제 나온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이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고령층 운전자들을 상대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정부는 보행자를 비롯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를 상대로 운전 자격을 제한 관리할 방침이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또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대책 발표 직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에 속하는데 이동권마저 제한하는 거냐는 지적이 줄을 이뤘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 번 정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 한도 안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비판한 셈인데요. 이후 경찰청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어 관계부처에서 수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고령 운전자라는 표현을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운전 능력 기준에 미달하면 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는 목적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K씨의 미인증 직구 제한 정책 혼선으로 논란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죠.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 없이 냈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창구를 운영하고 홈택스 신고법도 안내해주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용역을 제공했을 때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강사 A씨는 업체가 강의료를 줄 때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했다며 경비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씨는 법인 퇴사 뒤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고문료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비를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물품을 사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가 중복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필요경비가 너무 많은 경우도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달에 연말정산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월세를 증빙을 갖춰 정정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을 공제받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나 부부가 중복 공제받은 경우도 고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서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소주 한 병은 많고 남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잠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나오는 한 병만 더 먹자는 제안에 예상보다 더 취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를 한두 잔씩만 따라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관련법 시행령 내용인데 조금 복잡하죠. 쉽게 풀어보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위들이 있고 반대로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이른바 잔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 겁니다. 잔술을 팔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잔술을 판매하는 게 모두 불법이었다거나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위스키 같은 경우는 한 잔씩 주문해서 마시기도 했죠.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면허 취소 사유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가야 하는데 술을 안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사서 식당 눈치 보셨던 분들 있죠? 앞으로는 당당하게 식당에서 시켜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에 이틀 연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9시 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과 메시지 전송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장애는 지난 13일부터 9일 사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함께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벽에 금이 간 모습이 포착돼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교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점검에 이어 정밀 안전 점검에까지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바닥 타일이 들떴다며 건물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벽에 금이 갔다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붕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퇴거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 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있을 예정이고, 뭐 집이 서울 쪽이거나 이제 경기도권이면은 한 일주일 만이라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학교 측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청과 함께 진행한 자체 점검에선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안전을 걱정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문제의 타일이 들뜬 것도 접착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점검 결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전문 업체와 함께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닥 타일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마쳐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면서 3년 가까이 모습을 숨겨왔는데요. 경찰의 잠복 수사로 마침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남자 화장실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자, 그리고 칸마다 무언가를 찾는 듯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 서울대 동문과 지인을 비롯해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3월 서울대 입구역 인근 건물인데요. 이 남성 경찰 유인으로 여자 속옷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마찬가지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서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0대 남성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가 최소 7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서울대 동문이 무려 12명이나 포함돼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도 불리죠. 앞서 피해자들의 고소로 4차례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거나 불송치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첫 고소가 이루어진 지 3년 정도 만에 마침내 덜미가 잡힌 이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유포자 등을 계속 추정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A씨에게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파타야에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훈련병은 결국 숨졌고 교육을 통제하던 소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0분쯤.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물에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게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수류탄 폭발로 훈련을 통제하던 30대 소대장과 훈련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훈련병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대장도 손과 팔을 다쳐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32사단에선 꼭 26년 전 같은 날짜인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전체로는 2014년 해병대에 이어 2015년 육군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진 이후 9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군과 경찰은 안전핀을 뽑은 뒤 수류탄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조사와 현장 감식,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군 내 사망 사고는 일단 군에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과실 등 범죄 혐의점이 나올 경우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수류탄 투척 훈련을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훈련을 임시 중단한 채 장병들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새 사령탑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임자를 찾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 need to find the right coach to bring us success, and look, I mean, there is no perfect decision. I think we gotta make sure that we bring it right man to bring the success. If it takes time, it takes time. So as a player, I think we want to do best on the pitch and just wait what happens. 네, 여자 유도의 간판 허미미가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판승 행진을 펼치며 4강에 오른 세계 랭킹 6위 허미미는 준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클림카이트를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캐나다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계 1위 대구치. 나란히 지도 2개씩을 주고받아 연장으로 이어진 승부에서 허미미는 연장 8분 16초에 회심의 업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주심이 뒤로 물러난 대구치가 공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지도를 주면서 연장 골든스코어로 허미미가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2018년 안창림구와 조구함 이후 6년 만, 여자 선수로는 96년 정성숙구와 조미선 이후 무려 29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좀 행복해요. 대구치 선수는 저번에 했는데 그때는 지고 이번에는 좀 걱정했는데 잘 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허미미는 2021년 할머니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에이스로 활약한 허미미는 9달 뒤 파리에서도 다시 한번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 금메달 타고 싶어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명맥이 끊긴 우리나라 유도의 금맥을 파리에서 캘 수 있을지 허미미에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어제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서쪽에 이어 동쪽 지방에서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강릉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짙었던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모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모레는 영서와 경북 북부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휴일에는 서울 등 곳곳에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벌써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